자, 먼저 시험 대비에 대한 안내. 시험 대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험 대비 시작인데 안내를 좀 먼저 해주자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우리 내신 대비 교재가 도착한다고 하는데, 일단 월요일에 도착을 했으면 좋겠는데 늦으면 화요일에도 도착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내신 대비 지난번이랑 교재는 구성은 비슷하다고 하거든. 그래서 앞에 교과서 문제가 실려 있을 거고요. 그 뒤에 수능 특강 문제랑 수능 특강 변형 문제가 실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가 뒤에 기출 문제들이 실려 있을 건데, 지난번과 달리 지난번에는 모의고사 어려운 문제들이 교재에 다 실려 있었는데, 아마 딴만 저쪽 이제 그 원래 올림포스 반 하는 친구들이 그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못 풀었나 봐. 그래서 이번에는 그 우리 시험 대비 교재에는 어려운 4점짜리 문제는 빼고 기출 문제가 들어갔대요. 근데 우리 초원고등학교도 그렇고, 우리 원래 초원고등학교도 그 신호등 문제 나오는 거 보면 어려운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들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4점짜리 문제를 안 하면 좀 불안해.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문제들을 꼭 다 맞춰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일부는 맞춰야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는 지금 보기 나눠준 게, 오늘 프린트 나눠준 게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함수의 증가함수 극대극소까지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 중에 너무 쉬운 거나 아니면 너무 고리타분한 문제, 아니면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도 뺐어요. 우리 그 고3 기출 문제 중에 너무 좀 어려운 문제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빼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문제들을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원별로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프린트를 만들어서 일단 우리 시험 대비 교재 이외에 이 부분까지 선생님이 시험 대비를 할 때 같이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알겠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쉬운 문제들도 있고, 어느 정도 섞여 있어요. 근데 보면 대부분 4점짜리 문제들이고, 쉽지 않은 문제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 모의고사 4점짜리 기출 문제 프린트 만들어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대비 교재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야. 근데 지난번 중간고사 때처럼 일단 교과서 문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따로 해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풀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시험 대비 기간 동안 선생님이 칠판에서 풀어주는 문제들은 주로 수능 특강 레벨 2 문제들 하고, 레벨 1, 레벨 2 문제들 하고, 쉬운 문제들하고 중간 정도 난이도까지 문제들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이렇게 어려운 것들 위주로 선생님이 칠판에 풀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 시작이니까 이번 주부터 일요일 날 여러분들 이따가 내가 선생님 시간을 물어볼 건데,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와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따로 짜줄게요. 알겠죠? 평상시에도 질문을 뭐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 같이 있을 때 질문하기도 좀 그렇고, 시험 범위가 다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일요일날 선생님이 이따가 개인적으로 물어서 그 시간을 좀 짜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토요일날은 오후에 일단은 아마 초고등학교 그 신호등이 제일 우선이겠지? 그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일단 이번 주는 이거 프린트에 대한 보강을 토요일날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 지난번처럼 못 오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줄 테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번 주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럼 나 혼자 칠판에다 대고 찍어서 올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자,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일단 이거 풀어봅시다. 지금 몇 분이니 근데? 47분? 한 문제 풀 수 있겠네. 자, 1번 볼게요. 자, 2021년 10월 고3 13번. 13번이면 그래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자,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와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 gx가 우리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렇게 주어졌어요. gx가 ax 아니요, x세제곱 미안해.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 곱하기 fx가 gx 빼기 g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보는 것은 그랬거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어떤 함수가 됐든 상관없이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일단
좀 국한을, 그러니까 좀 범위를 좁혀 놓을게요.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 우리 gx에 대하여, 아니 fx라고 할까 그냥. 이거랑 다른 얘기야. 일단 개념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그러니까 뭐 오함수, 기함수 이런 거 없어 그냥. gx는 아니 그러니까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런데 내가 이 미분 가능한 함수 fx를 갖고 새로운 함수 gx를 만들 건데 이 gx를 fx 더하기 f-x. 그러니까 fx랑 f-x는 fx를 y축에 대해서 대칭동시키는 함수를 f-x라고 하는 건데 이때 fx가 오함수나 기함수가 아니어도 fx랑 fx를 더한 놈을 새로운 함수 gx라고 정의하잖아. 그럼 이 gx는 무슨 함수가 되냐면 반드시 우함수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우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g-x가 gx랑 똑같아지는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르는 거잖아. 근데 gx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g-x를 구해보면 얘는 f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f-x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f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g-x가 f-x 더하기 fx 위에 거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얘가 gx가 되는 거고 따라서 이 gx는 x가 마이너스를 우고고 쳐먹어서 우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fx가 우함수나 기함수가 아니어도 fx랑 f-x를 더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면 걔는 우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번에는 또 다른 함수 hx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이번에는 이 hx가 fx 빼기 f-x 이렇게 해서 함수 hx를 만들면 마찬가지로 얘도 fx가 오함수나 기함수가 아니어도 걔를 갖고 대칭함수가 아니어도 이렇게 함수를 만들면 이렇게 만든 함수 새로운 함수 hx는 무슨 함수가 돼? 얘는 기함수가 되는 거야. 얘도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지. hx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한번 넣어봐요. 그럼 얘는 f-x 빼기 fx가 될 거라 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위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얘랑 똑같은 놈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hx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x 앞에 있던 마이너스가 밖으로 기어나왔으니까 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대칭함수가 아닌 함수를 갖고도 무함수나 기함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걸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알았으면 걔를 갖고 얘를 딱 봐봐요. 그럼 g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만약에 여기서 a와 c가 0이라고 하면 gx는 기함수가 되는 거고 만약에 b가 그러니까 우함수는 안 되죠. x세제곱이 살아있으니까 우함수는 안 되는데 만약에 a와 c가 사라진다고 하면 기함수는 될 수는 있거든. 근데 뭐 a, b, c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는 알 수는 없잖아. 그런데 그런 gx를 갖고 gx 빼기 g-x라고 만든 이 fx라는 이 함수는 최소한 무슨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기함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gx, a, b, c가 어떤 숫자든 상관없이 저 efx는 무조건 기함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양변은 어차피 2는 알아봤자 저 2는 상수에 불과한 거니까 이 fx 자체가 기함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됐니? 그리고 실제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얘는 그거를 몰라도 그냥 gx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빼기 g-x 그럼 g-x는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니까 위에 것을 알걸 빼면 2x세제곱 플러스 2bx만 남고 ax제곱도 사라지고 c도 사라져. 그럼 3차항과 1차항만 남았으니까 얘는 기함수가 된다? 이렇게도 알 수 있는 거지. 됐니? 근데 굳이 이렇게 해보지 않아도 나는 gx 빼기 g-x를 보고 바로 얘가 기함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앞에 2를 붙여놓은 이유가 이거 2를 날리려고 하는 거야. 따라서 나는 fx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세제곱 더하기 bx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걸 보고 보기에서 옳은 걸 있는 대로 고르래. 자 그럼 기억에 a제곱이 3b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여기 중간에 보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다, 3차 함수다 이렇게 돼 있거든. 됐니? 그럼 여기도 다시 한번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말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1학년 때 역함수를 배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야.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원래 함수가 우리 1대1 대응 함수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고 1대1 대응 함수만 역함수를 가질 수 있어요. 즉 역함수라는 건 역대응 관계가 거꾸로 x에서 y를 대응시키는 함수가 아니라 거꾸로 y를 x에 대응시키는 대응, 그걸 역대응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함수가 이 역대응이 함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일 때만 역대응이 함수가 될 수 있고 우리는 그 함수를 역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따라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고 자, 1대1 대응 함수라는 건 우리 뭐와 뭐가 똑같고 공역과 치역이 똑같고 1대1 함수 동시에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서 동시에 1대1 함수인 거를 우리 1대1 대응 함수라고 부르는 거거든. 근데 1대1 함수라는 건 무슨 뭘 보고 1대1 함수라고 부르냐면 x가 다르면 y도 다른 함수 혹은 y가 같으면 x도 같은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이것도 다시 한번 써줄게. 왜냐면 이거 이제 이거를 1대1 함수라고 명시적으로 말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1대1 함수의 정확한 1학년 책을 보면 1대1 함수를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른 함수 이거인 함수를 1대1 함수 x가 다르면 y도 다른 함수 이런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부르고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여야 되고 1대1 대응 함수는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서 1대1 함수여야 되잖아. 근데 1대1 함수는 x가 다르면 y도 다른 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런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함수가 되어야 돼? 극값이 혹은 극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되니? 물론 얘가 극점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건 모인 함수 한정이에요. 우리 미분 가능한 함수 한정이기는 해요. 우리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는 근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서 일단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인데 대부분의 1대1 대응은 여러분들 아닌 경우도 있어.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1대1 대응, 1대1 함수가 되는 건 일단 무슨 함수? 연속함수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연속함수가 아닌 1대1 함수도 있기는 해. 근데 그러니까 연속함수가 아닌 1대1 함수는 굉장히 특이한 함수라서 이게 미적분에서 그렇게 다루진 않을 거거든. 근데 우리 수트 지금 미적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1대1 함수는 보통 연속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연속함수들 중에서도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 연속함수 여기 연속함수라고 써놓을게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라 미분 가능한 함수는 상관없어. 어차피 연속이니까 극값이라는 것 자체가 미분 가능성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우리 연속함수 원래 함수가 연속함수인 경우에는 그 연속함수가 뭐가 존재하지 않아야지만 극값이 존재하지 않아야지만 우리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극값이 존재하게 되면 연속함수 때 극값이 존재하는 건 함수가 증가나 감소나 증가가 바뀌는 점이 있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극대점이 존재하면 서로 다른 x1, x2에 대하여 분명히 x1과 x2는 다른데 y값은 똑같은 게 존재할 수 있잖아. 그러면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고 1대1 함수가 안 되면 1대1 대응이 안 되고 1대1 대응이 안 되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말이고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극점이 존재하면 안 되니까 fx가 3차함수, gx가 3차함수인데 그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함수라고 했잖아. 따라서 이 gx가 극점이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g'x 얘가 3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가 될 텐데 우리 이놈의 부호가 변화되는 점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 g'x는 x제곱의 개수가 3, 양수인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함수고 x축이 있어서 얘 부호가 변화되지 않으려면 x축과 안 만나거나 아니면 최대 한 점에서만 만날 수 있지 않아? 왜냐면 그러니까 x축이 여기 있으면 g'x는 부호가 다 플러스가 되는 거고 g'x가 x축하고 이렇게 만나면 이때는 이 점에서 0이 되기는 하지만 그 점이 극점은 아니죠. 왜? 그 점을 기준으로 g'x의 부호가 바뀌어야 극점이 되는 건데 여기는 g'x가 0이긴 하지만 그 점을 기준으로 g'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진 않잖아요.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또는 판별식이 0이 되면 g'x = 0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 극점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구구절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뭐? 극값이 극점이 존재하지 않기 위한 조건, 극점이 있기 위한 조건, 극점이 없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없어야 되는 조건들만 다룰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보통 뭐를 제일 많이 물어보느냐? 3차함수의 극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 3차함수는 더함수가 2차함수이기 때문에 x축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얘는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 극점이 두 개나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2차함수의 판별식을 이용해 얘가 극값을 갖는 경우와 갖지 않는 경우를 매우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3차함수를 주로 물어볼 거고, 그래서 3차함수의 극점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존재하지 않기 위한 조건은 G'X = 0, F'X = 0. 그러니까 도함수가 어떤 근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 극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내가 여기다 판별식을 써보면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a제곱 빼기 3b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따라서 3b를 넘겨주면 a제곱은 3b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기억은 참이 되는 거. 기억은 맞는 말이야. 됐죠? 자, 다음 니은의 f'x =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랬어? 얘가 기함수야? 맞아요? 그러면 f'x는 여기서 이제 이거 있으니까 이거의 f'x는 3x 제곱 더하기 p 이렇게 될 건데 이 b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얘는 근이 있다 없다가 결정될 거 아니니? 됐어? 근데 여기를 잘 봐봐. 3b가 a 제곱보다 크대요. 그럼 b가 음수가 될 수 있나요? 없죠. b는 최대 못 가져, 그러니까 최소 0까지는 가능하겠지만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왜? 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그 0보다 크거나 같은 a 제곱보다도 3b가 더 커. 그럼 b는 0이 되거나 혹은 양수만 가능한 거 아니야? 즉 b가 0보다 커놨기 때문에 만약에 b가 0이면 얘는 하나의 실근을 가질 수 있고 b가 양수면 얘는 실근을 못 갖는 거야. 따라서 니은의 f'x =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걔는 거짓이 되는 거야. 니은은 거짓이야. 왜냐하면 우리 b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이지. 자, 다음 디귿은 뭐냐면 f'x = 0이 실근을 가지면 그랬어? 그럼 이거 = 0이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b의 값이 뭐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거든요. b의 값이 양수면 3x제곱 더하기 b는 실근을 갖지 않고 b의 값이 0이 될 때만 3x제곱 플러스 b는 x = 0이라는 실근을 가질 수 있어요. 따라서 디귿에 f'x = 0의 실근을 가지면 즉 b가 0이면 즉 얘가 b가 0이야. 그럼 a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겠지? 맞아요? a제곱이 3b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a도 0인 거야? 그러면 a도 0이고 b도 0이면 우리 g'x는 뭐가 되겠어요? 아까 g'x가 이건데 a도 0이고 b도 0이면 g'x는 3x제곱이 되는 거고, 그래서 디귿에 우리 f'x = 0이 실근을 가지면 g'x는 3x제곱이 되는 거고, 이때 g'는 1이다? 틀렸죠? g'는 3이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이잖아? 따라서 디귿도 틀린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1번 문제 맞는 건 기억밖에 없죠? 아까 시험만 할게요.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다.